물건지에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2차선 도로는 여기까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부터 700m 정도 더 이동해야 됩니다. 저 앞에 표시되는 산 너머에 물건지가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서 직진을 해도 되고요, 좌회전해도 됩니다. 도로는 만나게 되고요. 좌측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도로의 폭은 4m 정도 돼 보이고요. 여기서 우회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직진을 해도 되고요, 우회전을 해도 됩니다. 직진을 하면 자동차는 물건지까지 진입이 안 되고요, 우회전하면 물건지까지 자동차가 진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부터 도로의 폭은 3m 정도 돼 보입니다. 물건지에 도착했고요. 정면에 보이는 건물이 오늘의 물건입니다.
임장 영상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살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물건지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2차선 도로에서 포장도를 따라서 700m 정도 이렇게 이동하면 물건지에 진입이 가능합니다. 북쪽을 바라보고 가까이 찍은 사진이고요. 건물의 방향은 이렇게 돼 있어서 남향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지의 땅 모양은 대략 이렇게 생겼고요. 땅 모양은 대략 이렇게 생겼습니다. 1층, 2층 건물이고요. 임장 영상은 여기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걸어가서 건물 앞쪽을 보여주고요. 이렇게 걸어가서 건물 안쪽을 보여주고요. 대지 뒤쪽을 보여주고 처음 지점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건물이 오늘의 물건입니다. 대지의 면적은 106.1평, 건물의 면적은 45.1평입니다. 건물의 구조는 일반 철골 구조의 철판 지붕이고요. 1층의 용도는 주택, 면적은 29.7평입니다. 2층의 용도도 주택이고요. 면적은 9.4평입니다. 건축물 대장상의 공부상 면적은 39.2평이고요. 사용 승인일은 2002년도입니다. 제시의 건물이 있는데요. 1층에 테라스 통로 3.8평과 2층에 발코니 2평이 있습니다. 제시의 건물의 전체 면적은 5.8평이고요. 매각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앞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건물의 앞쪽 모습이고요. 여기가 현관 입구입니다. 앞쪽에는 데크가 시공이 되어 있고요. 차량도 보입니다. 주차는 여기에다가 해도 될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주차를 하면 조금은 걸어 가야 됩니다. 대지의 하단부 경계 부분에는 울타리가 시공이 되어 있고요. 여기가 진입도로입니다. 도로의 폭은 3m 정도는 돼 보이고요. 여기가 입구입니다. 과실수도 보이고요. 대지의 상단부 경계 부분에는 조경수로 울타리가 되어 있습니다. 주차는 여기에다가 하면 될 것 같고요. 자동차가 세워져 있는 지가 몇 개월 됐다고 합니다. 주차 공간은 이렇고요. 여기가 입구입니다. 장미도 보이고요. 경계 부분에는 울타리가 시공이 되어 있고요.
1층에 앞쪽에는 차양과 나무 데크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옆쪽 모습이고요. 이 층에서 바라보면 이런 조망이 나옵니다. 마을이 한눈에 들어오고요. 대지의 상단부 경계 부분에는 나무로 울타리가 되어 있습니다. 나무 울타리가 경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도로의 폭은 3m 정도 돼 보입니다. 여기가 입구고요. 사람이 안 산 지는 몇 달 됐다고 합니다. 임장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부족한 부분은 위성지도와 사진 설명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매지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4경 41,772번이고요. 관할 법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매각기일은 2021년 6월 28일, 입찰하실 분은 오전 10시까지 경매법정으로 가시면 됩니다. 물건 소재지는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동촌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위성지도로 위치와 접근성 먼저 설명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해당 물건지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물건지는 여기고요. 위로는 안성시청이 있고요. 좌측으로는 평택시, 밑으로는 천안시와 세종시가 있고요. 우측으로는 진천군과 음성군이 있습니다. 위치는 대략 아시겠죠? 참고로 세종 포천간 고속도로는 이렇게 개설이 될 예정입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물건지는 여기입니다. 안성시청과 직선거리는 7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 남안성 IC와 직선거리는 3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세종 포천간 고속도로 노선이 나와 있는데요. 세종에서 안성까지는 2019년도에 착공을 해서 2024년도에 완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대략 이렇게 개설이 될 걸로 보여지고요. 물건지는 여기입니다. 인터체인지는 이쯤이고요. 이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C는 이쯤이고요. 이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물건지는 여기입니다. 면사무소와 직선거리는 1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인근에는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물건지는 여기입니다. 2차선 도로에서 포장도를 따라서 700m 정도 이렇게 이동하면 물건지에 진입이 가능하고요. 이렇게도 진입이 가능하고요. 이쪽에서도 진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도 진입이 가능하고요. 여기에서도 진입이 가능합니다. 진입로는 여러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여기에는 축사가 있는데요.
물건지하는 400m 정도 이격거리에 있습니다.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물건지의 지적도상 땅 모양 이렇게 생겼고요. 건물은 여기에 앉혀져 있습니다. 지금 바라보는 방향, 이쪽 방향이 북쪽이고요. 이쪽은 동쪽입니다. 이쪽은 서쪽이고요. 이쪽은 남쪽입니다. 건물의 방향이 이렇게 돼 있어서 남향으로 위치하고 있고요. 마을 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도로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었고요. 주차는 여기에다가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현재는 이쪽으로 진입이 안 되고요. 건물 옆쪽으로 이렇게 진입이 가능합니다. 매각 물건은 토지와 건물 일괄 매각이고요. 물건 종별은 주택입니다. 감정가는 1억 3,600만원 정도 잡혔고요. 최저가는 감정가의 49% 6,600만원 정도 됩니다. 입찰 보증금은 최저가의 20%가 필요하고요. 20%입니다. 1차는 유찰이 됐고요. 2차 때 매각이 됐었는데요. 매각 금액은 1억 300만원 정도 됩니다. 한 명이 입찰을 했고요. 미납을 해서 3차 때는 유찰이 됐고요. 현재 4차 진행 중입니다. 참고로 2008년도에 낙찰이 됐던 물건인데요. 살펴보겠습니다. 2008년도 사건이고요. 그때 당시에 감정가는 1억 3,400만원 정도 잡혔습니다. 현재와 비슷하고요. 토지 면적과 건물 면적은 현재와 조금 다릅니다. 토지 면적은 현재보다 조금 작고요. 건물 면적은 현재보다 조금 넓습니다. 제시의 건물이 더 있었고요. 1차는 유찰이 됐고요. 2차 때 낙찰이 됐었는데요. 매각 금액은 1억 2천만원 정도 됩니다. 한 명이 입찰을 했고요. 밑으로 보면 사진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현재 사진과는 조금 다릅니다.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현재는 건물 옆쪽 도로로 이렇게 진입하는데요. 2008년도에는 건물 앞쪽에 대문이 보입니다. 이쪽으로 진입을 했던 걸로 보여지고요. 현재는 여기에 펜스 울타리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 현황입니다. 토지는 한 필지고요.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입니다. 지목원대, 면적은 106.1평이고요. 토지의 감정가는 6,400만원 정도 잡혔습니다. 건물의 구조는 일반 철골 구조의 철판 지붕이고요. 1층의 용도는 주택, 방 3개와 주방, 거실, 욕실, 현관, 세탁실과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면적은 29.7평이고요. 2층의 용도도 주택, 면적은 9.4평입니다. 건축물 대장상의 공부상 연면적은 39.2평이고요. 기름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 승인일은 2002년도고요. 제시의 건물이 있습니다. 1층에 테라스 통로, 면적은 3.8평, 2층에 발코니 2평이 있는데요. 제시의 건물의 전체 면적은 5.8평이고요. 매각에는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대지의 면적은 106.1평이고요. 건물의 면적은 제시의 건물까지 포함해서 45.1평입니다. 현황 위치 주인은 단독주택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한 순수 농촌지대로서 주거의 쾌적성 및 편의성은 무난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건까지 소형 차량 출입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형 자동차도 진입이 가능합니다. 노폭 2-3m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접혀져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참고사항을 보면 요 내용은 제시의 건물 및 수목 포함해서 일괄 매각이라는 것입니다. 요 부분이 이 내용이고요. 권리 분석입니다.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의 권리 관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가 최선순위 설정 일자입니다. 말소가 되는 기준 권리를 가리키고 있고요. 최선순위 설정 일자를 포함해서 밑으로 된 등기는 전부 다 말소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지도 같습니다.
인수할 권리는 없고요. 하자없는 안전한 물건입니다. 임차인 현황을 보면 조사된 임차 내역 없다고 되어 있고요. 기타 사항에는 전입세대 열람 내역, 열람 결과 채무자 외 등재인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명령과 명도 대상자는 채무자 겸 소유자입니다.